안녕하세요. 즐거운 라디오입니다. 추천, 구독, 알람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시작합니다. 2020년도 어느새 6월에 접어들었습니다. 아베 총리에게 2020년은 최고의 한 해가 꽃길만 걸을 한 해로 기대가 되었을 것입니다. 일본에게 올 한 해에는 정말 굵직한 이벤트들이 많았죠. 여름에 도쿄 올림픽이 예정되어 있었고 아베 총리는 이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바탕으로 전반적인 국가 위상의 상승 그리고 이번 올림픽의 슬로건을 부흥이라고 내어놓은 만큼 방사능 오염지대인 후쿠시마가 과거의 아픔을 딛고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로 삼을 의도였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성과를 이후에 개헌, 중의원 선거 등의 국내 정치의 동력으로 삼으려던 구상에 완벽한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벚꽃 스캔들, 마작 스캔들 등의 대내외적인 스캔들로 골머리를 앓던 아베 총리 입장에서 훌륭한 성과, 돌파구가 될 만한 부분이었죠. 그러나 이런 아베 총리에게 최근 충격적인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올해 개최될 도쿄올림픽은 1년 후로 연기가 확정된 상태죠.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내년으로 연기된 올림픽을 심지어 축소 개최하는 방안, 더 나아가서 취소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바이러스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고 2차, 3차 유행의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내년 봄, 여름까지 해당 사태가 종식되지 않을 수 있다는 염려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마땅한 백신이나 치료제가 등장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지만 현재까지 대안으로 언급되고 있는 것들,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이나 렘데시비르, 아비간 등의 약제의 실질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추후 검증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구체적으로 언급되는 사항들은 개회식, 폐회식 규모를 줄이거나 경기당 관람객 숫자를 제한하는 방안, 그리고 종목 수를 줄이는 것도 조심스럽게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출전 선수를 포함한 모든 관객들을 대상으로 PCR 검사를 의무화하고 선수들은 올림픽 시작 시점부터 종료 시점까지 선수촌 내 일률적으로 머물게 하는 등의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입장을 정리한 후에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와 협의에 나선다는 입장인데요. 그동안 일본의 아베 총리는 온전한 형태, 완전한 올림픽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아베 총리가 도쿄올림픽에 부여하는 새로운 의미는 2020년은 전 세계 인류가 새로운 바이러스에 찬 걸로 고생을 했던 시기이고 2021년 올림픽을 개최함으로써 질병을 극복한 인류의 재전으로 만들겠다고 천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완전한 형태의 올림픽이 아베 총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바이러스 사태가 장기화될 조짐이 보이고 있고 치료제의 개발이 뚜렷지 않자 내년마저도 올림픽이 열릴 수 없다는 불안감이 팽배해지고 아예 도쿄올림픽 자체를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내년 올림픽이 취소된다는 것은 일본 입장에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타격이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올림픽 축소 카드를 검토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도쿄올림픽이 내년에도 개최되지 못하면 영구적으로 취소할 수밖에 없다는 뉘앙스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고 올해 10월이 개최 여부 판단의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도쿄올림픽 특수를 바탕으로 일본 관광 사업에 부흥을 일으키고 특히 후쿠시마산 농산물의 재고가 넘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일본 내부에서 조금씩 납품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죠. 후쿠시마산 식재료를 올림픽 기간 중에 선수들에게 제공함으로써 후쿠시마에서 생산된 농산물들이 안전하다는 것을 이 세계에 증명하겠다는 것이 일본의 입장이었는데 이렇게 올림픽이 축소, 개최가 되면 그 의미가 많이 퇴색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베 총리가 2020년을 기대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 시진핑의 일본 방문이었습니다. 새로운 중일 관계를 모색하고 추진하는 상징적인 이벤트가 될 것으로 기대했었죠. 일본과 중국이 새로운 중일 관계를 형성하는 제5회 정치 문서가 작성되고 시진핑 주석의 방문에 맞춰서 공표될 것으로 예측이 되었습니다. 이 제5회 정치 문서는 1972년 국교 정상화에 합의한 중일 양국이 정상 간의 합의에 거쳐 내놓을 5번째 문서를 의미하는데요. 2008년 전략적 호혜 관계를 바탕으로
상호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네 번째 문서를 마지막으로 새로운 정치 문서는 공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중일 관계를 정립하겠다는 시도 역시 무산되는 상황인데요. 중국과 홍콩의 정세가 악화되고 있고 미국과 중국 역시 완전히 갈라서는 양상을 보이며 신냉전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바이러스 사태로 전 세계적으로 중국에 대한 반감이 커지는 시점에서 시진핑 주석이 일본을 방문하는 것 자체에 내부적으로도 반대하는 의견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도 일본도 서로 부담스러운 상황이겠죠. 실제로 모태기 도시미스 외무장관 역시 시진핑 주석의 방일 일정이 11월로 예정된 G20 정상회담 이후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중국뿐만 아니라 러시아와의 외교도 순탄치 않은 상황인데요. 지난달 아베 총리는 러시아를 방문해서 교착 상태에 빠져있던 러일 평화조약 협상을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러시아의 대독일 전쟁 승리 75주년 기념식을 계기로 러시아를 방문할 계획이었죠. 그러나 본 행사가 연기되었고 러시아는 구소련 국가 외에는 초청하지 않는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본 행사를 통해서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이 정체 상태인 러일 평화조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전시키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물거품이 되면서 아베 총리의 정치적 업적 중에 하나로 언급됐던 러일 평화조약이 임기 내에 체결될 가능성이 매우 낮아진 것이죠. 이렇게 모든 활로가 막힌 아베 총리에게 그나마 한 줄기 빛이 있었는데요. 바로 이번 G7 정상회담이었습니다. 6월에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G7 정상회담을 개최할 것을 제안했었죠. 아베 총리는 2주 동안 자가격리를 각오하면서까지 회담에 참석하겠다고 즉각적으로 응답했습니다. 미국과의 연대를 강조하면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겠죠. 그러나 9월 이후로 회담이 미뤄졌고 그마저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인도, 호주를 추가한 G10, 이 G11 체제로 확대 재편하려는 의지를 표현했습니다. 일본의 사전 협의를 구하지 않고 말이죠. 미국에게 재팬 패싱을 당한 상황이 되었고 일본은 아시아의 유일한 G7 참가 국가라는 타이틀이 퇴색된다면서 한국의 참여에 대해서 일본이 견제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최고의 한 해가 될 줄 알았던 2020년은 아베 총리에게 너무나 가혹한 시기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베노마스크라고 불리는 이 아베 총리가 야심차게 자국 국민들에게 배포한 첫 마스크죠. 5천억 원 이상이 투자가 된 사업이었습니다. 이 아베노마스크와 관련해서 정부에 졸속 제작 지시가 있었다는 내용이 포착되었는데요. 일본 아사히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마스크 제조를 의뢰받은 고아우미와 요시히로 사장 측은 중국과 동남아 등지에서 생산한 마스크는 그 품질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검품을 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시간은 조금 걸리겠지만 보다 불량률을 낮출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죠. 그러나 일본 정부 측은 그렇게 1mm 정도의 봉지의 오차마저 불량으로 취급하게 되면 기일까지 목표량의 절반도 조달할 수 없다는 우려를 제기하면서 거부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에 따라서 일본 정부와 이 업체 고아가 체결한 납품 계약서에는 숨은 하자가 발견되더라도 고아 측에게 책임을 추궁하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이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무책임하게 급조한 마스크의 품질이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불량품이 많다는 시장의 지적이 끊이지 않습니다. 벌레, 머리카락 등의 이물질이 많이 발견되었고 또한 마스크의 크기가 가로 13.5cm, 세로 9.5cm 크기로 매우 작게 제작되었죠. 아베 총리는 항상 언론에 노출될 때 해당 아베노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데 누가 봐도 어색하고 우스꽝스러울 만큼 마스크의 크기가 작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코와 입을 간신히 덮는 크기인 만큼 이 마스크가 바이러스의 유입을 과연 보호할 수 있을까? 바이러스의 비말 전파를 방지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따라다니고 있는 것이죠. 해당 마스크에 대해서 일본의 공중위생학 전문가가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아베노마스크를 착용하고 재채기를 한 상황을 가정한 비말 입자 누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해당 실험에서 비말의 누출률은 놀랍게도 100%였다고 합니다. 마스크 안에 있던 0.3 마이크로 크기의 입자 2천여 개가 재채기 후에 모두 바깥에서 발견되었다고 하는데요. 사실상 전혀 필터링을 못했다는 이야기죠. 의료용 방진 마스크의 누출률이 0.9%에서 1% 사이인 것과 비교하면 사실상 바이러스 입자의 차단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급조된 성능의 마스크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아베 총리의 지지율은 날개가 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우익 언론에서 조사한 결과에서도 30%대가 나오고 있고 최근 조사에서는 20%대까지도 떨어졌다고 하죠. 일본 자민당에 완벽하게 눌려있던 일본 야당들에서마저도 통합해서 정권교체 한번 해보자 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라고 합니다. 얼마만큼 아베 총리가 이 대내적인 입지가 좁아졌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겠죠. 항상 이럴 때마다 아베는 한국이나 북한을 걸고 늘어졌습니다. 한국 때리기를 본인의 정치적인 목적으로 활용해 왔었죠. 그러나 작년 일본이 행했던 수출 규제가 오히려 한국 기업들의 국산화를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일본 소재 기업들의 피해가 더 막심한 상태입니다. 삼성과 SK 하이닉스라는 거대한 고객들을 잃어버리게 되면서 오히려 한국에 공장을 짓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죠. 아무런 실효성이 없는 조치라고 현재 평가받고 있으며 한국의 세계적 위상이 G7 체제에 추가될 만큼 상승한 상황에서 일본이 한국을 다시 한번 때리는 것은 명분이 분명 부족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 즐거운 라디오 여기까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제 방송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내 마스크 수급, 미국 지원 필요성 등 고려. 새벽 출발, 의료 현장 등 공급 예정. 마스크 지원해달라 70여 개국 요청. 미국 당국의 품질이 조악한 중국산 N95 마스크 승인을 대거 취소했다. 미국 식품의약국은 지난달 미국에서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하자 긴급 승인을 해준 중국산 N95 마스크 86종 중 무려 72종에 대한 승인을 취소했다고 미국 언론이 7일 보도했다. 의료진이 사용하는 N95 마스크는 공기 중에 떠다니는 1.0 마이크로미터 이상 크기 미세입자의 95% 이상을 걸러내야 하는 데다 보통 마스크와 기능적으로 차별화된 호흡기에 속한다. 지난달 미국 내 의료진의 마스크 부족 사태가 심각했기에 FDA는 긴급 사용 승인을 통해 중국산 N95 마스크를 대거 수입할 수 있도록 했다. 원래 N95 마스크는 미국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심사를 거쳐야 하지만 FDA는 긴박한 상황을 고려해 중국이 아닌 제3국이나 독립된 검사기관의 승인을 받은 마스크를 수입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줬다. 수입된 중국산 N95 마스크의 품질 문제가 심각해 의료진이 사용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FDA는 긴급 사용 승인을 내줬던 중국산 N95 마스크 86종 중 무려 72종에 대한 승인을 취소했다. FDA는 중국산 N95 마스크의 미세입자 여과율이 95%에 못 미친다면서 우리는 중국에서 수입되는 모든 호흡기 제품에 대해 무작위 추출을 통한 샘플 검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산 N95 마스크는 의료용이 아닌 일반인은 쓸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산 마스크의 품질 문제가 불거진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달 캐나다 보건당국은 중국에서 수입한 KN95 의료용 마스크 100만여 개의 품질이 연방 기준에 못 미친다고 판단해 의료진이 이를 사용하지 않도록 했다. 앞서 네덜란드 보건당국은 성명에서 1차 품질 검사를 실시한 후 기준 미달이라는 것을 발견했다며 2차 품질 검사에서도 중국산 마스크는 품질 기준을 맞추지 못해 선적된 물건을 전량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건당국은 앞으로 중국에서 들어오는 추가 선적분에 대해서는 특별 검사를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네덜란드는 해당 마스크를 중국 제조업체로부터 지난 21일 전달받았으며 이미 일부는 병원에 보급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해당 마스크는 FFP2 제품으로 130만 개가 리콜 대상이지만 60만 개는 이미 병원에 유통됐다고 현지 NOS 방송이 전했다. 해당 마스크는 얼굴에 밀착이 안 되거나 필터가 불량이라고 NOS가 밝혔다. 한편 프랑스의 올리비에 베랑 보건장관은 중국 등으로부터 마스크 10억 개 이상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른바 아베노 마스크가 각가정으로의 배달에도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일본 정부는 당초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배포를 약속한 코로나19 방지용 첫 마스크 2장씩을 이달 말까지 전국 모든 가구에 지급한다고 밝혔으나 현재로서는 목표 달성이 불가능할 전망이다. 배송을 개시하고 20일 정도가 지난 현재 전국 배달률이 4%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아베노 마스크는 그동안 끊임없이 논란을 일으켜왔다. 한편 이태원 클럽 관련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선 가운데 부실한 출입 명단으로 방역 당국이 추가 감염에 노출된 사람들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휘 체계가 갖춰진 조직인 신천지와 달리 이태원 클럽은 개개인으로 집단을 이루어 더욱 통제가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지난 10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집단 감염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이번에 문제된 클럽 출입자의 3분의 2가량이 가짜로 이름을 쓰거나 연락처를 엉터리로 기록해 위험에 대응할 수 없게 한 점에 대해서는 정말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태원 클럽 관련 코로나19 집단 감염은 출입 명부의 부정확성 때문에 추가 감염자 및 밀착 접촉자 파악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 같은 특성 때문에 이번 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은 신천지 교회를 포함한 종교시설, 의료기관, 콜센터, 줌바 댄스 등 앞선 집단 감염 사례와 성격이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른 집단 감염 사례의 경우 대부분 비교적 정확한 연락처가 있었고 구성원을 관리할 조직이 있었지만 이태원 클럽은 개개인의 산발적 모임으로 형성된 집단이기 때문에 통제가 어렵다는 것이다. 방역 당국은 크게 출입 명부, 카드 이용 기록, 자발적 진술 등 3가지 경로를 통해 클럽 방문자를 파악 중이다. 명부의 부정확성이 크다면 카드 기록을 통한 확인과 자발적 검사에 희망을 거는 수밖에 없다.